안녕하십니까. 한별팜텍의 김동욱 수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임신사 군사 전환하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군사 전환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1월 1일자로 임신도 내 군사사역과 관련된 법안이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일자로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교배를 하고 나서 6주가 경과한 임신돈에 대해서는 이제 스톨 사육이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분만사 입식 일주일 전까지는 군사에서 사육을 해야 된다라는 조항으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올해 1월 1일부터 무조건 변경이 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농장을 영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대신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농장을 새롭게 이제 허가를 받아서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규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군사 사육이 의무화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기존의 농장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그러니까 이제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제 군사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게 요 개정된 법안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전에 제가 이 군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군사에 관해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군사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럽이나 아니면 먼저 군사를 전환했던 우리나라에 있는 농장들이 겪어왔던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예전에 농장에 일하면서도 느꼈고 그다음에 유럽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전환을 해야 된다면 사실은 그 전환이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전환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고 농장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너무 급하게 군사로 전환이 돼 버릴 경우에는 농장에서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전환이 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준비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은 더 시간을 가지고 전환이 됐으면 했던 게 이제 제 생각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법안은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군사 사육이 EU에 속해 있는 모든 국가들은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와 비슷하게 2014년부터 1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요. 2023년까지 임신돈 군사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안이 개정이 돼서 지금 이제 농장들이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그 국가 단위의 어떤 그 의무 규정은 없지만 그 주 단위 혹은 이제 그 어떤 그 축산 계열화 업체 단위, 그 회사 단위로 이제 의무 조항을 둬서 전환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9개에서 10개 정도의 주가 이 군사 사육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처음에 군사 사육을 의무화했던 주가 그 마이애미 해변이 있는 플로리다 주, 그 다음에 뭐 이제 캘리포니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아리조나는 사실은 그 유명한 게 좀 젊으신 분들은 김병헌이 떠오를 거고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리조나 카우보이가 떠오를 텐데, 그 카우 그러니까 소가 유명한 이제 아리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로키 산맥이 있는 콜로라도, 뭐 이런 것처럼 실제로 돼지를 많이 키우지 않는, 그러니까 전체 사육 밀도 사육 그 수준이 미국 전체의 이제 1% 미만인 주들에서 주로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콘벨트라고 하는 뭐 이제 아이오와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이제 이런 주에서는 이제 통과가 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그 주 단위로 그다음에 회사 단위로 전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을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2020년 올해부터 1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이제 군사로 전환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군사 사육이 사실은 이렇게 시행이 되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사실은 어떤 축산을 하는 우리 농가들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동물의 권리나 어떤 뭐 그 동물 보호를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이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여론 몰이를 잘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론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입법을 하는 분들에게까지 이제 영향을 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군사사육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실시가 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장의 의견이 거의 배제가 된 상황에서 다른 분들의 의견에 의해 가지고 이제 축산과 관련된 법안이 개정됐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임신모돈의 군사사육이라는 거는 그 전혀 돼지를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모돈들이 이제 그동안에 생활하던 이 펜스, 이제 스토리라고 하는 그 스토를 철거를 하고 그냥 이제 넓은 방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생활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임신모돈의 군사사육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는 정말로 이게 돼지를 위한다고 군사로 전환을 했지만 오히려 돼지들이 더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군사 사육을로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이제 돼지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우리 농장의 모돈들이 편안하게 군사로의 어떤 그 연착륙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그 군사 사육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이제 좀 천천히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됐던 그 배경을 보면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된 게 동물보호단체 무슨 이제 동물복지를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제 어떤 그 의견이 강하게 반영이 돼서 그랬던 건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여론을 잘 이용을 하시고 또 이제 그런 여론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축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일반 그 소비자분들이 또 이제 축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안타까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찾아봤던 한 논문 중에 보면 이 돼지 얘기는 아니지만 이 젖소와 관련돼서 일반 소비자들을 어떻게 이제 설득을 할 수가 있었는가에 관한 이제 재미난 논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그 젖소 사육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동물복지적인 입장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은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이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을까를 이제 연구하다가 그 이분들께 직접 젖소가 사육되고 있는 농장의 현장을 보여드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설명을 드리면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분들의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했고 그 방문 전과 방문 후로 이제 그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이제 그 조사를 했던 이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방문 전에는 이제 맨 아래 보면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14분이 계셨는데 방문을 하고 나서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다라는 분이 이제 4분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아주 부정적이진 않지만 중립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라는 분이 이제 7분. 그 다음에 이제 14분 중에 여전히 3분은 그래도 부정적이다. 그래서 그래도 14분 중에 11분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저도 이제 그 일반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던 차에 마침 이제 그 네이버의 그 동물공감이라는 사이트에서 그 농장동물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요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동물공감이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제 강아지, 고양이,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과 친숙한 이제 주로 이제 그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제 얘기가 아주 재미나고 뭐 이제 예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사이트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이트를 이제 그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농장동물에 대한 특히 이제 돼지에 관련돼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면 그분들을 조금 더 이제 설득을 하고 이제 우리 그 축산 쪽에 좀 우호적인 시각을 갖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제안을 수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글을 쓸 때 처음부터 막 이제 그 스토리 이제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다음에 군사로 전환할 때는 이런 위험성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이제 포유자원들이 포유를 하고 있는 이런 좀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모습들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 화면을 보시면은 사실은 제가 한 4번인가 5번에 걸쳐서 그 모돈의 스톨 사육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 그다음에 군사로 전환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군사를 전환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한 4번, 5번에 걸쳐서 이제 게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글을 읽고 댓글을 달아주실 때 몰랐던 부분이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스토리 굉장히 이제 그 전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는 부정적인 기능을 하고 단순히 이제 그 사육 밀도를 제한을 해서 좁은 면적에서 돼지를 많이 키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를 알게 됐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지금 여기 이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욕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도대체 수의사가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느냐, 그다음에 뭐 감금틀이 어떻게 순기능이 있냐, 그다음에 뭐 이제 감금틀은 생지옥인데 너도 한번 겪어봐라. 그다음에 뭐 결국에는 뭐 이제 저보고 이제 공장식 축산의 이제 앞잡이라는 이제 얘기까지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어쨌든 아까도 그 외국 자료에서 보셨지만 끝까지 생각을 바꾸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셨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은 이제 다른 견해, 펜스가 그 모던 스토리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군사로 전환이 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이제 1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받고 거기서 이제 최대한 큰 무리 없이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나올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시간상 이어서 이제 유튜브에 같이 게재될 그 영상에 제가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내용은 그 임신 스토리 꼭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에서 한 실험에서 이제 그 프리스토리라고 해가지고 모돈이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토리를 갖춰놓고 실험을 했을 때 대부분의 모돈들은 스토리 안에 있기를 선택을 했었다. 그래서 실제로 모돈들이 원하는 게 어떤 환경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프리스토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덴마크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딱 한 마리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에 나와 있고, 다른 모돈들은 전부 스톨에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돈들이 지금 스톨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요. 모돈들이 나오고 싶으면 엉덩이로 밀면 저 스톨은 열립니다. 근데 아까 그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을 때도 대부분의 모돈들은 스톨 안에 들어가서 누워서 이제 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런 스토어에 관한 어떤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내용,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쓰다 보면서 이제 그 구글에서 이제 동물보호단체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 스토어를 이분들은 이제 모돈 감금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돈 감금틀이라는 키워드로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한 절반 정도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이제 감금틀의 부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쓴 글에 있는 이미지들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제 제가 꼭 스토리 부정적이지만 않다,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사진들이 이제 한 반반 정도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느꼈던 거는 이제 저 혼자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는 사실은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전에 해석 교육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내용들을 같이 이제 농가분들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저 혼자가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 축산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이런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그런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법안이 통과가 됐고, 이제 우리는 이제 군사를 이제 10년 안에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임신 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임신 군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어떻게 편성을 할 것이냐.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 한번 그룹이 편성이 되면 분만사로 들어가기 전까지 더 이상 전입이나 전출이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정적인 그룹 형태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은 수시로 전입 전출이 일어나는 형태의 이제 그룹을 유지를 할 건지,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료 급여 방식에 따라서 이제 경쟁적인 사료 급여 방식, 그래서 사료가 바닥에 떨어지면 그것들이 달려들어서 한꺼번에 서로 이제 좀 다툼을 하면서 먹는 그런 방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이제 개체가 그 사료를 섭취하는 동안 온전히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내 양은 남들의 어떤 그 눈치를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비경쟁적인 사료 급여 방식을 선택을 한 건지,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그룹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에 따라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스테이틱 그룹이라고 해서 한번 그룹이 편성이 되고 나면 분만사 전출 전까지 계속 그 그룹이 유지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이나믹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분만사 전출 전까지 수시로 이제 전입과 전출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러한 그룹 편성인데요. 그래서 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예전에 처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군사와 관련된 내용이 번역이 될 때 요런 방식에 대한 이해가 조금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스테이틱 그룹은 뭐 이제 차분한 그룹, 그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그룹은 뭐 역동적인 그룹, 뭐 이제 그렇게도 이제 번역이 되긴 했었는데요. 사실은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룹이 한번 편성이 되고 나면 처음에 편성이 된 이후에 서열을 이제 겨루는 과정에서 싸움이 한 3일 정도 이제 발생이 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서열이 결정이 되고 나면 거의 큰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정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번 편성이 되더라도 또 수시로 이제 계속 새로운 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싸움이 일어나게 돼서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못 온 입장에서는 역동적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요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나믹 그룹, 그러니까 수시로 전입 전출이 이루어지는 그룹에서 새로 이제 모돈이 들어온 날의 이제 군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등에 이제 파랗게 이제 라카가 칠해져 있는 애들이 이제 오늘 새로 입식된 애들이고요. 원래는 그 전까지 한번 서열이 결정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됐던 상황에서 새로운 애들이 저렇게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게 되면 저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모돈들이 전체가 다 일어나서 약간은 이제 흥분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고 저런 과정에서 이제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이나믹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신 모돈의 이제 군사 사육에 있어서 사료급여 방식에 따라서 경쟁적 사료급여와 비경쟁적 사료급여로 구분을 하는데요. 경쟁적 사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급여를 취하는 이제 방식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이제 바닥급여 하시는 사진을 보면 사료가 실제로 떨어진 쪽에서 돼지들이 이제 사료를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저 뒤에 벽편으로 보면은 약간 좀 체형이 작은 모돈이 사료가 떨어진 곳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주변에서 이제 좀 이제 어슬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경쟁적 사료급여 자체는 그 체급이 비슷한 모돈들끼리 어느 정도 힘겨루기가 가능한 모돈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운영이 가능한 방법이지만 체형이 서로 다른 이제 산차가 굉장히 다양한 상태의 그룹에서 운영을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룹 편성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깨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스토리 전체가 다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급이기 밑에 모돈의 이제 어깨 정도까지만 이제 옆에 모돈이 먹는 거로부터 이제 자기가 먹는 거를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짧은 이제 칸막이를 설치해 놓고 모돈들이 자기가 먹는 사료를 최소한 다른 모돈으로부터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놓고 이제 사료를 급여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 역시 이제 빨리 먹은 모돈이 다시 이제 옆에 있는 모돈을 같이 밀어내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모돈이 먹던 사료마저 이제 뺏어 먹는 그런 이제 경쟁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쟁적 사료급여 방식의 하나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쟁적 사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체적인 사료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임신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모돈의 체형을 관리하기 위해서 개체별로 사료량을 세밀하게 이제 조절을 해서 모돈이 분만사 입식 전에 균일한 체형을 갖춘 상태에서 이제 분만사로 입식이 되는 거를 이제 임신사 관리의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 경쟁적 사료급여에서는 개체별 사료 관리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모돈들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치어서 먹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확인이 되는 모돈을 빨리 발견해낼 수 있는 이 관리자의 어떤 그 좀 매서운 눈초리가 조금 더 필요한 이제 방식입니다. 대신 이제 그 사료 급여에 적응을 위한 모던 훈련은 이제 별도로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형이 서로 다른 모돈들이 경쟁적 사료 급여를 하게 되면 체형이 작은 모돈들은 결국에는 치여서 제 양을 다 먹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몸집이 그러니까 체형이 비슷한 모돈들끼리 하나의 그룹을 편성하는 게 이 경쟁적 사료 급여 방식을 운영할 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료 급여 방식에 비해서 이 그룹 내 탈락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고, 그러니까 지제 사고나 또는 이제 그 체형 불량 등의 이유로 군사에서 탈락이 돼서 다시 이제 스톨로 되돌아가는 비율이 많으면 이제 15%까지 발생이 된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 방식의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 전환 시의 그 전환 비용이 비경쟁적 사료급여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낮은 편이다. 그래서 좀 저렴한 비용을 투자를 해서 군사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이제 경쟁적 사료급여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군사로 전환하기 전, 그러니까 스톨에서 사육을 할 때와 그다음에 군사로 전환을 해서 사육을 할 때 모든 사육 투수의 감소가 최소화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경쟁적 사료급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하나의 그룹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5마리에서 많게는 이제 30마리까지가 이제 맥시멈으로 그 그룹 편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경쟁적 사료급여 방식은 아무래도 힘센 애들이 더 많이 먹고 힘이 약한 애들이 덜 먹기 때문에 사료를 원래 스토어에서 급여할 때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많이 급여를 해야 이제 치인 애들도 어느 정도 자기 양을 먹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경쟁적 사료급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한 번 그룹이 편성이 되고 나면 분만사 전출 전까지 이제 전입 전출이 없는 이 스테이틱 그룹, 정적인 그룹에서 이제 주로 이제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경쟁적 사료급여 방식을 보면 요 왼쪽 위편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그 모던 군사 자동급이기가 설치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자동급이기에 모돈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한테 할당받은 양을 다른 모돈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온전히 다 섭취를 하고 나올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그 프리 액세스 스토리라고 해서 아까 처음에 그 제가 설명드렸던 모돈이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그 선택의 자유가 있는 이제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사료가 급여가 될 때 저 스토리 안에 한번 모돈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모돈은 다시 저 스토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들어가 있는 모돈만 저 문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방식 같은 경우에는 모돈들이 이제 다른 모돈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한테 이제 그 급여되는 사료 양을 온전히 이제 섭취를 하고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비경쟁적 사료급이 같은 경우에는 사료를 둔 다툼이 거의 이제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경쟁적 사료급에서는 불가능했던 개체별 사료 관리가 이제 특히 이제 그 모던 그 전자 자동 급이기 방식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모돈들한테 귀에 이제 그 RFID 칩을 달아서 그 개체 인식이 가능한 이제 그 센서가 달려 있고 그 센서에서 인식한 모돈 개체 번호에 따라서 입력된 사료량이 급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체형별로 이제 뭐 산차별로 우리가 농장에서 기존의 스토어에서 운영했던 모돈 사료 급여 프로그램이 그대로 이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그 급이기를 둔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급이기에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어떤 다툼, 요런 거가 이제 또 이제 투쟁의 요인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급이기 하나당 수용할 수 있는 적정 두수가 있기 때문에 그 또 이제 그 군사 자동급이기나 아니면은 프리액세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전환 시에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조금 줄이려고 한 기계가 이제 그 커버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좀 많이 가져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급이기 하나당 적정 두수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처음 급이기를 사용하는 돼지 모돈, 그러니까 특히 이제 후보돈이겠죠. 그 후보돈에 대한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정적인 그룹이나 아니면 다이나믹한 그룹 모두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그룹을 편성하는 방식, 그다음에 그 사료를 급여하는 방식에 따라서 군사에 이제 구분을 했던 이유는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투쟁이고, 그 투쟁을 어떻게 하면 우리 농장에서 억제할 수 있는가, 어떤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우리 농장 규모에서 우리 농장의 제한된 면적에서 어떤 군사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투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구분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군사에서의 투쟁이 주로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룹을 편성할 때, 그 다음에 새로 그룹이 편성이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사료를 먹기 위한 투쟁,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누울 자리를 위한 투쟁, 요렇게 이제 그 몇 가지 부분에서 투쟁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군사를 나누는 방식, 그 과정에서 우리 농장에는 이제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군사로 전환했을 때 이슈가 되는 문제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농장에서도 먼저 군사로 전환했던 농장들 모두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다음 한 5가지 정도를 이제 꼽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투쟁, 공격 행동과 관련된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할 것인가가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어쨌든 투쟁은 피할 수가 없는데 그 투쟁을 통해서 또는 이제 군사에서 모돈끼리 어울려 지내면서 발생되는 그 다리 부상과 관련된 그 모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이제 이거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실은 기존에 스토어에서 사육하던 것과 군사로 사육하던 것과는 이 관리자가 모던을 어떻게 관리하고 접근할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이 관리자들이 어떻게 적응하게 할 것인가, 이 관리자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이 군사 관리에 익숙해지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사 입식하기 전에 사실은 그 그룹 편성에서 보면은 모던의 체형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하나의 그룹을 편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농장에서 가장 체형이 작은 모던들이 바로 이제 후보던 초산돈들이죠. 그래서 그 후보돈들을 어떻게 군사에서 관리를 해서 최대한 무탈하게 군사에서 분만사로 넘어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관리 부분이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 사육하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토어에서 행했던 일반적인 관리, 뭐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임신 진단 아니면은 군사로 들어오고 군사로 이제 분만사로 이제 나갈 때 그때에 이제 그 모던들의 이동과 이제 입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이제 사실은 뭐 국적을 불문하고 그다음에 농장을 불문하고 군사를 시행하는 농장이라면 공통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제 투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를 짧은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돼지와 관련된 동영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 동영상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오락실들이 많이 없어져서 이런 게임을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 이 게임이 나온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유행을 했었던 게임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인데 이제 요 게임을 이제 저는 집에서 가끔 저희 딸내미랑 하는데요. 보시면 이 소리가 아마 익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1 파이트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면 막 싸움이 되고 누군가가 지고 누군가가 이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보통 한 판에 2라운드입니다. 그래서 또 싸움이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두 번째 싸움을 통해서 어쨌든 연달아서 이긴 사람의 승자가 결정이 되면 그걸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예전에 오락실에서 보면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가 또 동전을 넣고 또 덤비죠.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넣었던 이유는 처음에 모던이 군사에서 그룹이 편성이 되고 나서 벌어지는 싸움이 이 끝없이 경쟁자가 기다리면서 동전을 계속 넣어서 벌어지는 이 스트리트 파이트라는 이제 이 게임과 같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이 동영상을 집어넣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투쟁이 발생이 되고 나면 투쟁이 모던한테 많은 상처를 남기고요. 그 다음에 그 상처가 단순히 모던의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농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생산성의 손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여드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모던들이 이제 입식한 당일날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모던들 요 이제 어깨 부위에 난 상처가 벌써 보이시죠? 그래서 이미 이 상처가 난 애들은 몇 차례 싸움을 겪은 거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합을 겨룹니다. 근데 겨루다가 내가 아닌 것 같다라고 도망을 가도 뒤에 놈이 또 따라와 가지고 계속 이제 치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모던 지금 상처 보이시죠? 어깨에 난 상처. 그다음에 또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사실은 그 돼지들의 싸움이라고 그래가지고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모던들의 체중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가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이 임신을 한 상태의 모던들이고 그래서 이 모던들이 사실은 이렇게 합을 겨루면서 싸우는 그 어떤 그 충격이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일반인들이 상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큰 싸움입니다. 그래서 모던들이 저렇게 이제 단순하게 상처가 나고 끝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지금처럼 격렬하게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리가 미끄러진다든가 아니면은 옆으로 넘어진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다침으로 인해서 아예 이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이제 발생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1대1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2대1로 막 이제 싸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이제 밥통이라고 하죠. 이제 급이기 안에 들어가겠다고 이제 그 급이기 입구에서 이제 막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모던들의 이제 피부에는 이제 영광의 상처라고는 하기 어려운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상처들이 이렇게 남게 되고요. 뭐 이제
뭐 옆구리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배 쪽뿐만 아니라 이렇게 얼굴 주위에 주로 아까 이제 싸우는 거를 보셨겠지만 이제 모던들이 이제 얼굴을 부딪히면서 이제 이빨을 드러내면서 싸우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이렇게 얼굴 주위에 상처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상처처럼 이제 상처가 심하면은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면서 헐떡이는 그런 이제 모던들도 군사에서 처음 입식을 하고 나서 벌어지는 투쟁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은 이제 우리나라의 농장에서 있었던 이제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괜찮지 않겠느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덴마크에서 찍은 사진인데 덴마크에서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다친 모돈들을 수용하는 일종의 군사방 안에 있는 작은 병원 칸입니다. 예, 그래서 다치고 이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돈들이 저렇게 이제 누워서 이제 수용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모돈들 등에 저렇게 지저분하게 이제 락화가 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치료를 많이 했다라는 이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일했던 농장에서 이제 그때 이제 그 군사를 처음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 군사에서 이제 탈락됐던 모돈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산차가 주로 1산과 2산 이게 저산차가 집중되어 있는 거를 또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고 원인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제 부상,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군사의 그 급이기에 적응하지 못한 군사 부적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상태는 뭐 이제 회복이라고 돼 있지만 이 모돈들이 군사에서 회복이 된 게 아니고요. 결국엔 그렇게 다치게 되면 이 친구들은 결국에는 군사에 놔두면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다시 빼내서 이제 임신사에 있는 스톨로 이제 옮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톨에서 회복이 된 이후에도 사실은 다시 군사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톨에서 결국에는 이제 분만사 입시까지 이제 있다가 이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 차트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농장에서는 그렇게 발생되는 투쟁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제 입식을 하고 나서 첫날 발생되는 싸움이 심하니까 이제 요게 이제 2013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농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좀 줄일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던 중에 이제 2013년이면은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의무적인 시행이 막 이제 시작된 고해였는데 모돈들이 입식을 하고 나서 또는 하기 전에 서로 좀 이렇게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글을 제가 그때 찾고 이제 유럽에서는 주로 이제 그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이제 줘서 그것들을 같이 이제 모여서 씹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투쟁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당시 농장에서 지푸라기를 구해서 모돈들한테 공급을 해주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냈던 게 그 향이 좀 나는 이제 1호 사료나 2호 사료 포를 뜯어서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돈방 안에 던져 놓으면 아들이 이제 그것들을 이제 냄새를 맡고 서로 이제 씹으면서 좀 이제 익숙해지는 시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제가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신 동영상처럼 그것들을 찢어서 던졌을 때 모여 들어가지고 서로 막 이제 그 지대포를 씹으면서 이제 한동안은 이제 싸우지 않고 서로 이제 그거에 몰두하느냐고 이제 투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지대포가 다 씹히고 나서 너덜너덜해질 쯤이면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이 방법도 크게 이제 효과는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제가 덴마크에 갔을 때 군사 동방으로 이제 그 지푸라기를 이제 던져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굉장히 큰 군사에서 저렇게 이제 돈사 안에 곤도라가 이제 이동을 하게 돼 있고 저 곤도라를 통해서 이제 지푸라기를 이제 공급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 지푸라기의 공급이 바로 새로운 모돈들이 이식되기 직전에 다른 모돈들이 저 지푸라기에 집중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지푸라기를 뿌려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분도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를 뿌려주면 싸움이 좀 덜 납니까?라고 물어봤는데 뭐 그때뿐이다. 지푸라기가 너덜너덜할 때쯤이면 역시나 또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농장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투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적응을 하긴 하는데 아직 이게 정말 정답이다라는 그 정답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돈들이 군사로 들어올 때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이제 가급적이면은 투쟁에서 얘네들이 다치지 않고 온전하게 이제 적응을 해서 군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미리 우리보다 군사를 오랫동안 경험을 했던 유럽에서는
제일 가장 중요한 원칙이 후보돈은 무조건 후보돈끼리 하나의 군사를 만들어주라입니다. 그래서 후보돈이 다른 경산돈들과 섞이게 되면 반드시 다치고 사고가 나기 때문에 후보돈들, 그 다음에 1산차나 2산차의 체형이 좀 작은 모돈들은 그 체형에 맞춰서 군사 그룹을 형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농장에서 이제 그 모던 전자식 자동급이기를 군사에서 이용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예전에 2013년도에 있었던 그 농장에서도 모던 이제 전자식 자동급이기를 이용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제일 겪었던 큰 문제가 뭐냐면, 후보돈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군사를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기계에 적응을 못하는 모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기계에 적응을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모돈들이 밥을 못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밥을 못 먹어서 결국엔 탈락이 돼서 다시 이제 임신사 스툴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유럽에서는 그래서 후보돈들을 만약에 이 전자식 자동급이기가 운영이 되는 군사에 편입을 시키려면 반드시 후보돈 단계에서 그 자동급이기에 대한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에서 이제 제가 방문했던 농장의 후보돈사에서 미리 저렇게 이제 기계를 설치해 놓고 후보돈들이 군사로 들어가기 전에 저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해서 적응을 해서 들어가게끔 하는 영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문했던 또 다른 덴마크 농장에서, 이 농장은 이제 그 모돈을 직접 농장에서 이제 자가 생산하는 농장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후보돈으로 이제 선발이 될 어린 자돈들 단계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전자식 자동급이기가 기계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자동사에까지 설치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렇게 이제 자동급이기처럼 생긴 이제 모델을 갖다 놓고 이렇게 들어와서 사료를 먹고 나가는 훈련을 미리부터 시켜놓으면, 예, 후보돈 단계에서 굉장히 빨리 이제 그 자동급이기에 적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예비 후보돈들에 대해서 이제 조기 교육을 시킨다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모돈들이 군사에 전입이 되고 전출이 될 때 그 과정에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그 모돈들의 전출입이 수시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한번 그룹이 편성이 되고 나면 분만사로 갈 때까지 그대로 그룹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간관리농장이라면 매주 들어오고 매주 분만사로 나가는 이제 전입 전출이 자주 이루어지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들어오는 과정, 나가는 과정을 사실은 굉장히 조용하게 했을 경우에, 예, 그 투쟁 발생 빈도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서 자동급이기를 이제 사용하는 농장들 같은 경우에는 소팅 에어리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이 모돈의 군사 공간입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아니 저 공간을 사육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더 많이 돼지를 넣을 수 있을 텐데 저 공간을 왜 저렇게 넓게 잡는가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공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소팅 에어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오늘 군사로 들어갈 모돈들이 이 소팅 에어리어에 이제 집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소팅 에어리어에서 이 급이기를 소팅 에어리어에서 군사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입구를 이제 열어놓은 상태고요. 이랬을 경우에 모돈들이 군사에 한꺼번에 들어가면서 발생될 수 있는 소란을 줄여주고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급이기를 통해서 차근차근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모돈들이 놀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모돈들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들어가기 때문에 입식 당일의 투쟁을 어느 정도 이제 줄여줄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모돈들이 분만사로 이제 전출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되는 특별한 모돈들을 이제 선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굉장히 큰 단위의 이제 군사동방에서 백신을 맞을 돼지를 선발하기 위해서 찾으러 다니는 것도 모돈들을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이제 일이고요. 그다음에 그것 주사를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모돈들이 이제 뭐 비명을 지르거나 아니면 도망을 다니거나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쉬고 있는 모돈들을 자극을 하면서 또 이제 한번 이제 그 흥분을 이제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소팅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는 반대로 이제 사료를 먹고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는 모돈 혹은
이제 분만사로 이동을 해야 되는 모돈들은 소팅 에어리어 쪽으로 그 자동급이기 문이 열리게 돼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밥을 먹고 대상돈들이 이제 이 공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는 모돈들이 모이면 백신을 접종을 하고 다시 이제 아까처럼 이제 반대로 소팅 에어리어에서 군사 쪽으로 들어가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들어가게 이제 돈방문을 조절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분만사로 이제 입식을 해야 되는 모돈들은 이렇게 모이면 이제 요대로 이제 분만사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요 소팅 에어리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팅 에어리어는 이제 그 자동급이기를 사용하는 농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요 자동급이기를 고려를 만약에 군사전환 시 이제 하신다면 요 소팅 에어리어에 대한 활용 부분도 굉장히 농장에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군사에서 다친 모돈들을 혹은 군사에서 이제 유산이나 혹은 불임이 난 모돈들을 어떻게 이제 발견을 할 것이냐가 또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뭐 이제 두수가 얼마 안 되는 작은 규모의 그룹이라면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난 모돈들을 찾기는 어렵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규모가 굉장히 큰 단위의 그룹을 운영하는 농장이라면 사고가 난 모돈 혹은 문제가 있는 모돈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이제 필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유럽이나 캐나다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요 사진은 뭘까요? 그래서 요 사진을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면 이제 돼지 포토존이냐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 예, 포토존이라는 게 바로 이제 요런 거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저하고 이제 제 딸인데, 예, 사실은 이렇게 이제 얼굴을 디밀고 사진을 찍으라고 구멍을 뚫어 놓은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돈 중에 유산을 했거나 혹은 이제 불임이 돼서 다시 이제 발정이 오는 모돈들을 군사에서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토레에 있는 모돈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계속 모돈 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산이 됐는지 사고가 났는지 그다음에 유산이나 혹은 불임이 됐다면 언제 다시 재발이 오는지를 육안으로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군사에 있는 모돈들을 그렇게 관찰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군사 돈방 안에 이렇게 웅돈 칸을 갖다 놓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웅돈을 갖다 놓고 아까처럼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제 발정이 온 모돈, 뭐 어떤 사고가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재기 발정이 유도가 되는 모돈들은 분명히 웅돈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발정이 왔다라는 신호를 보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군사방 안에 이제 웅돈을 놓고 그다음에 이제 모돈들이 그 앞에 가서 승가 행위를 이제 보이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이제 문제돈을 색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덴마크 농장에서 이제 군사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 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그 2주 동안 덴마크 농장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 덴마크 사양 관리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임신사를 담당하는 그 임신사 팀장님이 저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이 농장이 이제 모돈 700개짜리 군사 사육을 하는 농장이고 이제 군사가 큰 방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이 이제 큰 방이 2개, 그다음에 후보돈용 방 하나. 근데 이제 큰 방 2개 같은 경우에는 경산돈들이 약 한 250두 정도씩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 방에서 이 자동급이기를 통해서 사료를 급여하는데 사료를 먹지 않는 모돈이 한 마리가 있는데 도저히 못 찾겠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그거를 좀 찾아달라라고 해서 이제 군사에서 그 누워 있는 모돈들 이표를 다 하나씩 이제 뒤져가면서 그 모돈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마침 이제 그 웅동칸 앞에 이렇게 이제 그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재발이 온 모돈이 그 발정 행위를 보이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발정이 왔다 얘는 이제 꺼내야 된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라카로 이제 칠하고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고 모돈을 이제 하기 위한 어떤 이제 군사에서의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은 군사의 이제 인테리어 부분입니다. 사실 인테리어 그러면은 뭘 임신 군사의 인테리어까지 필요하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 돼지의 어떤 행동 습성, 그다음에 모돈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누울 자리에 대한 이제 고려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모돈들이 불편해하고 또 그로 인한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투쟁이 또 많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도배와 장판이라고 했는데 도배는 이제 그 모돈의 이제 모돈이 이제 선호하는 그 기댈 수 있는 그 벽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판은 이제 모돈이 누울 때 이제 선호하는 바닥이 이제 슬랏 공간이냐 아니면 평사냐 이제 그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농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앞에 있는 이제 갈색 모돈하고 뒤에 있는 이제 모돈이 서로 이제 지금 누워 있는 모돈 사이에 저 공간을 차지하겠다고 이제 좀 겨루는 장면입니다. 근데
보면은 갈색 모돈이 결국엔 양보를 하고, 예, 이제 저 뒤에 있던 모돈이 결국에는 저 벽체를 차지하고 그 벽을 기대서 이제 눕겠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농장에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모돈들이 가운데 뚫려 있는 이제 좀 넓은 공간은 사실은 잘 누우려고 하질 않았고요. 그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처럼 이 벽을 따라 가지고 모돈들이 그 벽에 기대서 누워 있기를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또는 이제 한 마리가 저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벽에 기대 누우면 다른 모돈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그 옆에 가서 이제 다른 모돈을 이제 벽 삼아서 기대는 저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 벽체 공간, 몸을 기댈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도 발생되는 투쟁 중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인테리어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뚫려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때 저희가 군사를 전환을 할 때 있는 스토를 띄어내고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자동급이기만 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실제로는 모돈들이 벽에 기대서 눕는 거를 굉장히 선호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제 칸막이를 조금 더 만들어서 모돈들이 누울 수 있는 벽체의 면적을 갖다가 조금 더 넓게 해주니까 모돈들이 이전보다는 확실히 편하게 누워 있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투쟁은 어느 정도 이제 감소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제가 갔던 덴마크 논산데 마찬가지로 칸막이가 많이 돼 있죠. 예, 이 칸막이가 많이 돼 있다는 얘기는 결국엔 우리나라 모돈이든 덴마크 모돈이든 뭐 어느 나라 모돈이든 모돈들이 누울 때는 옆에 기대서 눕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칸막이를 많이 만들어서 모돈들이 기댈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칸막이가 꼭 굳이 저렇게 이제 높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네덜란드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 네덜란드의 이제 임신 군사에 가서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칸막이는 굉장히 낮죠. 예, 그래서 모돈들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몸을 기댈 수 있을 정도의 높이만 돼도 군사 안에서의 모돈의 이제 칸막이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한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깔집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풍부하게 이제 만들어서 모돈들이 예, 그 바닥 자체가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예,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이런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농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덴마크에 있는 농장 중에 조금 더 돈가를 받기 위해서 덴마크에서 요구하는 동물복지 기준보다 더 높은 이제 영국에서 요구하는 동물복지 기준에 의거해서 사육을 했을 때 조금 더 돼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하셔서 이 농장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높이의 깔집을 깐 상태에서의 모든 군사 사육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재밌는 사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던 전자식 자동급이기를 이용을 할 때 이제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2017년도 가을에 이제 덴마크에 가서 한 농장 사장님께 이제 설명을 듣는 이제 장면인데 그때 이제 분명히 이 모던은 배가 불렀고, 예, 이제 임신을 한 모돈이에요. 근데 군사에 있지 않고 스톨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이거는 임신한 모돈인데 왜 군사에 안 있고 여기에 있냐? 이거는 너희 나라의 동물복지 규정에 위배가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사장님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모돈이 산차가 노산이에요. 그래서 등치가 많이 커서 그 모돈 자동 급이기에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예,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등치가 큰 모돈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스톨에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돈들이 또 이제 너무 산차를 오래 가지고 가거나 덩치가 커지면 예, 그 모돈 군사 자동급이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그런 에피소드도 이제 덴마크에서 이제 발생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군사를 전환할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투쟁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투쟁이 발생되는 원인은 뭐 이제 사료도 있고 그룹을 어떻게 편성할 거냐도 있고, 그다음에 모돈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선호하는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투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농장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해왔던 약간의 어떤 그 시행착오를 보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웨비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장소가 스튜디오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많이 이제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입고 있는 옷도
예, 보통 강의자와는 다르게 좀 이제 편해 보이죠. 예,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할 이제 농장 작업복을 입고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했던 이유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군사를 먼저 이제 좀 시작을 해서 그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농장의 이제 현장 경험담을 듣고 그 이제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군사에서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 그 다음에 우리 농장에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할 농장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여러분들은 좀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겪지 않고 그것들을 이제 좀 완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이제 의미에서 제가 농장에서 이제 현장 이제 군사를 운영을 하시는 분을 모시고 이 농장의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그것들을 극복했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곳은 평택에 있는 로즈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즈팜에서 임신 군사를 직접 운영하시면서 농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문병국 팀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로즈팜에서 3년째 근무 중인 문병국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모돈 1,300대 규모로 자돈 생산을 하고 있는 농장인데 처음부터 군사방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문제점들, 시행착오들,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군사를 이제 쭉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일단은 제가 아까 설명을 했던 내용을 다 옆에서 이제 지켜보셨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 농장의 군사는 그 그룹 편성에 있어서 아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그룹을 할 때 얘네들이 수시로 전입 전출이 있는지 아니면 한 번 편성이 되면 끝까지 가는지.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우리 농장은 그룹 편성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는 임신사 입시갈 때 한 번 편성됐으면은 분만사까지 쭉 같이 있는. 예, 그러면은 스테이틱 그룹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사료급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적이 있었고 비경쟁적이 있었는데, 예, 우리 농장은 그러면 어떤 타입의 사료급여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나요? 비경쟁적 타입으로 스톨식 급이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톨식 급이기라면은 이제 전자동 스톨식 급이기를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예. 그러면은 일단은 그 한 번 편성이 되고 나면 예, 출하 전까지는 더 이상 전입 전출이 없으니까 네. 예, 그렇다면은 투쟁 부분은 아무래도 예, 수시로 전입 전출이 있는 것보다는 덜 할 것 같은데 네. 예, 팀장님이 느끼시기에 이제 우리 농장 모도원들의 그 군사에서의 투쟁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느끼시나요? 저희 투쟁이라고 하면은 입식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때 이후에는 없는데, 네, 그때 일주일 동안의 투쟁이 굉장히 심해서, 네, 그러면은 그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투쟁으로 인한 사고를 네. 예, 수치로 혹시 표현하신다면 예, 어느 정도나 될까요? 투쟁으로 인한 지제 발생 어떤 사고 같은 경우에는 60두가 들어갈 때 입식을 하는데 한 10% 정도,
6두에서 8두 정도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6두에서 8두는 결국엔 군사에서 탈락이 되는 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 6두에서 8두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주죠? 다시 종부사로 오는 건가요? 처음에는 저희가 군사방 안에 스토리 격리 스토리 없어가지고 종부사로 옮겼었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안에다가 스토리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제가 발생되고 안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네, 군사방 안에 스토럴로 들어가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 덴마크에서 군사 안에 그 병원 칸을 만들어 놓은 거랑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 예. 그러면 저희가 그 일주일 동안 투쟁이 발생이 되는데 혹시 우리 농장에서 그럼 그 투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예, 대표적으로 어떤 시도를 해보셨었는지 그다음에 그 시도의 어떤 성공 또는 실패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투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경제적 동물이다 보니까 농장에서도 모돈이 가지고 있는 이게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많은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뭐 입식을 했을 때 사료를 많이 먹인다던가 뭐 장난감을 줘서 시선을 돌린다던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어쨌든 다른 성격들의 돼지들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서열 정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쟁을 안 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찾아봤는데 입식하고 나서 싸움을 계속하는 모돈이 있습니다. 그 모돈을 찾아서 네, 스톨로 넣어주는 방법이 저희에서는 제일 좋았었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투쟁이 일주일 정도 발생이 된다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하는 모돈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모돈들이 군사로 편입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계속해서 군사에서 돼지들을 관찰하면서 그런 돼지들을 색출을 하시죠? 보통 투쟁은 7일 동안 계속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 동안 투쟁이 지속이 되는데 그 싸움을 계속하는 개체는 입식하고 나서 한 3시간 정도면은 네,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바로바로 찾아낸 다음에 넣어주면 그러면은 이제 그 싸움을 잘 거는 네네. 그 개체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군사 안에 있는 스톨로가 가지고 이제 격리가 되는 거네요. 네네. 그 또 그 싸움을 계속하는 친구가 또 덩치도 좀 좋고 네, 싸움도 좀 잘해가지고 그런 애들은 빨리 빼주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3시간 정도면은 누가 싸움꾼인지가 확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입식하고 나서 그 첫날 정도는 계속해서 관리자가 그러면은 군사 안에서 상주를 하면서 네네. 예, 이상 모돈을 색출을 해가지고 격리를 하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입식하고 나서 얘네들이 환경의 변화에 되게 민감한 동물이기도 하고 또 여러 동물들이 한 곳에 모이다 보니까 싸움이 첫날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그런 애들 중에서 관찰을 하다 보면은 눈에 띄는 애가 몇 마리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특별히 관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또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제 군사에서 제일 애로점 중에 하나가 이제 군사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산을 했다든가 특히 이제 그 유산태 자체가 작을 때 초기나 중기에 유산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들이 이제 슬러리 밑으로 이제 빠지기 때문에 네네. 예, 유산이 발생했는지도 사실은 관리자가 판단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돈들이 이제 발생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런 어떤 사고돈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농장에서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초기에 설계했을 때는 50일 이후에 이제 군사방에 입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태가 안 빠지는 선에서 확인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크면서 이제 두 그룹이 같이 들어가면서 이제 두 주치가 같이 들어가면서 조금 이른 일령에 입식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공태돈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어느 징후를 보였을 때 찾을 수 있고 저희가 해주는 거라고 하면은 아침에 이제 농장에 이제 들어가서 모돈을 하나하나 일일이 개체별로 체크해 보는 방법 그 방법 외에는 네. 그러면은 아침에 군사에 들어가서 군사 안에 있는 모든 모돈들을 한 마리씩 다 이제 확인을 해보는 방법이 지금 현재 농장에서
예, 문제돈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시다라는 거죠. 네네. 예. 그러면은 또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지금 군사가 총 몇 칸이죠? 총 8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8방. 8방으로 돼 있으면은 아까 그 두 주치가 한 방에 들어간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원래 처음 돈사를 설계하실 때부터 두 주치가 한 방에 들어가도록 설계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 설계할 때는 종부사에서 50일 있고 이제 한 주차가 그대로 입시가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선 설계를 했었던 건데 그러면은 저희가 한 주치 교회 복수가 얼마 정도, 분만 목표 복수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56도요. 56두. 그러니까 56두가 교배하고 나서 8주 있다가 군사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목표로 설계를 네네. 해서 8방인데 이제 임신이 총 16주니까 네. 8주는 스토레 있고 네네. 예, 8주는 이제 군사로 가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이유로 그게 이제 두 주치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걸로 변화가 됐는지. 그러니까 이제 설계를 하고 삼산 그러니까 모돈이 이제 새끼를 날 때마다 산차가 올라가는데 3산차까지는 저희가 이거를 잘 몰랐었어요. 그 싸우는 얘네들 크기도 비슷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 5산이 넘어가고 애들이 이제 크기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한 주차에 이제 여러 산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후보돈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체형이 회복이 안 된 모돈들 아니면 발톱에 좀 지제에 문제가 있었던 애들 이런 애들이 한 방에 같이 들어가면은 네 아무래도 피해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이제 두 주차가 같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선택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 농장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후보돈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 후보돈들이 산차가 올라가면서 1산, 2산, 3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모돈들 사이에 체형 차이가 크지가 않아서 그냥 저 8주 후에 한꺼번에 들어가도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네. 이제 노산돈들 정말 등치가 큰 모돈들이 생기고 거기에 또 이제 후보돈들이 이제 어린 산차에 이제 체형이 작은 모돈들이 같이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이제 좀 네. 투쟁으로 인한 어떤 피해가 심해지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 산차들은 체형이 작은 것들은 이제 저 스톨에 계속 놔두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몸집이 있어가지고 힘겨루기를 할 만한 애들만 두 주치를 모아가지고 이제 한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8방을 운영하신다는 얘기죠. 네. 두 주치가 모일 때도 생각을 했던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가는데 이게 체형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다 보면은 피해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체형으로 맞춰서 입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주치가 같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룹을 편성을 할 때 이 체형이 가급적이면 비슷한 애들끼리 네. 그 다음에 이제 후보도는 후보돈끼리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원래 군사가 설계가 되지 않았고 네네. 이제 처음부터 뭐 산차의 구분 없이 여러 체형이 한 번에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돈사를 설계를 하셨는데 네.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농장에서 이제 스스로 정답을 어떻게 보면은 찾아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운영을 하신다는 네, 거죠. 이제 군사방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군사방을 실행을 하는데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또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심하게 싸울 줄 몰랐었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네 굉장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군사가 어떤지를 경험을 하려면 모돈이 입식되는 날, 군사로 들어가는 날 사실은 군사를 구경을 해야 제대로 된 이제 군사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을 텐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제 그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에서 보여주는 그 유럽의 어떤 군사의 모습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그 서열 싸움이 정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평온한 모습만 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접근을 해서 그게 정답인 것처럼 여겨졌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네. 저희 처음 이제 지금은 이제 비슷한 애들끼리 들어가서 조금 두려움은 좀 없어졌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산차가 4산차까지 다 같이 들어갈 때 그때는 이제 입식할 때마다 조금 떨렸었죠. 네. 그래서 입식하는 날 팀장님 기분이 어떠세요? 군사로 이제 모돈들이 입식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입식하나요?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입식?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입식하고 번씩. 있습니다. 이거를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자포자기 상태죠. 네,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다치면은 스톨에 넣어주지. 네. 피해액은 어떻게 지금 저희가 많은 것을 해봤는데 줄어들었음에도 계속 나오는 지제는 이제 더 이상
케어는 해주되 차도가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 모돈이 입식될 때 같이 들어가서 돈사를 한번 이제 살펴보고 이제 입식 직후에 일어나는 투쟁도 한번 같이 이제 살펴봤는데 그걸 보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농장에서 일할 때 아까 그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그 군사에 입식하는 날 아침에 제가 출근하기가 되게 싫었어요. 네. 예, 오늘 아침에는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를 뻔히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그 군사에서 발생되는 모돈의 투쟁이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괴롭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예.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우리 로즈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외부의 이제 자문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을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하나씩 이제 겪으면서 그때 이제 보완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팀장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저나 아니면은 또 유럽에 이제 다른 먼저 이제 군사를 했던 농장들이나 아니면 우리 로즈팜처럼 이게 스스로 알아서 하나하나씩 이제 겪었던 것들을 겪지 마시고 조금은 좀 이제 부드럽게 이제 군사에 적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사실은 이제 팀장님도 모시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저희 농장 이제 군사방을 봤을 때도 보면 이렇게 저 펜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벽이 이제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네. 그 나름대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군사 돈방의 인테리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신경을 써서 설계를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그렇게 이제 칸막이를 설치하고 했던 그런 그 인테리어의 어떤 변천 과정 아니면 그거 문제가 어떤 거였기 때문에 뭐 변화가 있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돼지들이 이제 모돈이 기대서 눕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펜스가 이제 좀 더 길었었어요. 원래는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 펜스가 지금은 좀 짧아진 상태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길었었어요. 펜스가 3m, 그리고 통로가 2m였었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하게 이제 펜스 안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잘 줄 알았었는데 이제 통로에서 자는 개체가 생기고 그 개체를 지나가려면은 또 이제 그 지나가는 것 자체가 또 약한 모돈들한테는 또 스트레스고 그래가지고 이제 펜스를 이제 좀 자른 상태인데 그것도 좀 펜스 같은 것도 돼지의 좀 성격을 이해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설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펜스도 중요하지만 모돈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 이동 통로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돼야 된다. 네, 자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은 최소화로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스톨에 있는 모돈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이 급이기 제일 끝에 있는 모돈이 급이기까지 가는 거리는 사실은 임시 모돈으로서 굉장히 먼 거리일 수 있는데 걔네들이 이동을 하는 공간을 만약에 다른 돼지들이 누워서 차지를 하고 있다면 또 이제 그 이동을 해야 되는 개체가 약한 개체라면 그게 무서워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기를 두려워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충분한 이제 통로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군사를 설계할 때 고려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런 개체들은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급이기가 이제 스톨식 자동 급이기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혹시 처음에 이제 군사를 설계할 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은 임신 군사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제 그 ESF라고 하는 이제 한 마리씩 이제 칩을 인식해서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고 나오는 이제 그런 기계들을 군사에 설치하는 게 보통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처럼 저희 이제 그 개별 스톨식 전자동 급이기를 처음에 설치를 하셨던 어떤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면적 대비 효율이 좋아서 그 터널식은 일단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좀 많고 그래가지고 스톨식을 사용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4개를 설치를 했었어요. 방당 4개요. 그러니까 60두가 들어가는데 60두가 들어가는 방에 4개를 설치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설치할 때 이제 이거 한 대 자동급이기 한 대당 15두까지 괜찮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4대면 60대니까 충분하겠다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15두를 커버할 수 있다는 거는 최대치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약간 이상적인 수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60두가 들어갔을 때는 조금 부족한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부족한 느낌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이게 좀 계속 못 먹고 그런 개체들이 좀 많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4개였을 때는 저희가
그 12시에 이제 리셋이 되는데 12시부터 다시 사료가 나오는 그 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개체들이 정상적인 애들이 이제 사고돈이 아닌 애들이 사료를 안 먹는 애들이 많았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걔네는 또 칩으로 찾아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넣어주고 했었었는데 5개를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일은 이제 일과에서 없어진 상태가 되었죠. 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그렇게 그 리셋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일과 전 보통 이제 아마 퇴근하시기 전에 이제 혹시 오늘 사료를 안 먹은 애들이 있나 확인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렇게 안 먹은 애들은 찾아서 한 마리씩 이제 다시 급이기에 넣어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급이기에 앞에까지 데려다 주면 데려다 주고 열어주고 넣어주기까지 그리고 네. 다 먹는 거 확인하고 음, 네, 얘가 혹시 문제 있는 애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음.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는데 그 시간도 만만치가 않죠. 네, 만만치 않았었는데 네. 이제 하나를 더 설치함으로써 그 일이 없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예,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그만큼 또 돼지를 더 관찰할 수 있는 시간도 네, 확보가 네. 되는 거고. 예. 그러면은 그렇게 그 대수가 4대에서 5대로 늘었다는 거 하고 또 이제 뭐 급이기와 관련된 혹시 다른 이제 문제점을 보완했다거나 이제 그런 어떤 히스토리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저희가 급이기 처음에 설치할 때 안에 이제 닛불이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건식급이만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였었고 그래서 물은 이제 바깥에 나와서 워터컵으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료를 안 먹고 나오는 개체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먹다가 물 먹으러 나가야지 하고 다시 못 돌아오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워터컵 앞에 이제 더울 때는 거기에 모던들이 많이 자고 있거든요. 물장난 한다고. 그럼 또 이제 거기 가는 거 자체가 또 스트레스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각한 게 급이기 안에 닛불을 설치하자 했는데 이제 그것도 투쟁이 좀 많이 완화가 되었죠. 네, 그게 변한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닛불 설치 전이랑 닛불 설치 후랑 모던들이 한 번 들어가 가지고 먹는 사료 섭취량의 변화나 그런 거는 없었나요? 그게 이제 센서를 인식해가지고 그 떨어지는 사료량을 체크를 해주는 건데 네. 저희가 다 먹은 거를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씩 들어가 보면은 안 먹고 나가는 애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 아 이거 안에 물을 먹으러 이제 나가는 거구나 해가지고 이제 물과 사료를 같이 먹게 해준 건데 네, 그 이후서부터는 사료 섭취는 좀 원만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장님 생각은 어쨌든 자동급이기에 물을 마실 수 있는 이제 음수 장치가 같이 이제 동반이 돼야만 네. 네, 아무래도 사람도 계속 팍팍한 밥만 먹다가는 목이 메이고 하니까 물이 먹고 싶을 때가 있는 것처럼 네. 예, 모던들도 분명히 이제 그 사료를 먹는데 물이 먹고 싶은 모던은 그 이제 공간 안에서 또 물을 같이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워터컵이 지금 저희가 20두당 한 대를 설치해서 그것도 3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급이 외부에 이제 군사 내부 공간 안에 네, 이제 예. 그 3대가 있어서 이제 이거면 충분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닛불을 설치 안 하고 워터컵으로만 이제 물을 100% 충족을 시켰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또 이동 통로 구간에 이제 워터컵이 있는 거라서 거기에 자고 있는 개체들이 또 그렇지, 또 있으면은 워터컵 앞에 누워 있는 애들한테 있으면은 또 좀 약한 애들은 네. 물을 마시러 또 거기 가기가 또 좀 겁이 나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이제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 투쟁으로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료 먹을 때 물을 같이 먹는 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 우리 그 농장에서 사용하는 스톨식 자동 급이기를 설치할 때 네. 그 어떤 급이기의 위치나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는 혹시 없었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급이기의 위치가 맨 왼쪽 끝에 가 있는데 끝에 벽에 붙어 있는 상태로 설계를 해놨는데 이게 좀 문제점이 맨 끝에 스톨 급이기 옆에 벽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이 또 벽에 기대어 자는 습관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 벽에서 자는 모든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급이기를 설치를 저희가 만약 재정비를 한다고 하면은 그 급이기를 가운데 쪽으로 옮겨서 주변에 돼지가 잘 수 없는 공간으로 빈 공간으로 만들어 주면서 지어주는 게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바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이기가 벽 쪽에 있고 그 벽 쪽에 있는 길에서 있는 모던들이 급이기의 출입을 막아서 다른 모던들이 이제 그 급이기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들어가거나 이제 나올 때 걔네들이 이제
거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끝에 스톨 한두 개 이제 급이기 한두 개가 조금 이제 사용하는데 좀 애매해지는 경우가 좀 있죠. 이용 빈도가 좀 떨어진다거나.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군사를 설계하실 때 농장에서 그런 감안을 해서 네, 그런 거는 꼭 확인해 보고 네. 어느 위치 선정이 예. 급이기 위치 선정도 투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급이기 위치 선정도 군사를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또 아까 제가 그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네. 또 이제 군사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 유산이나 아니면은 뭐 불임이나 혹은 다른 기타 이제 부상을 입은 이제 그 사고 모돈들을 이제 확인해서 뭐 격리를 한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또 이제 군사 관리에 있어서는 중요한데 네. 우리 로즈팜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돈들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일단 저희가 문제돈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약간 좀 오리지널 방법이긴 한데 아침에 이제 농장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애들을 상태를 체크해 보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스토이시급이고 저희가 이제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도 돼지가 다 놀라거나 뭐 일어나지 않고 사료를 달라고 뭐 일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가가지고 몇몇 개체들이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상태를 체크하는데 하루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고 지제 체크는 이런 방법으로 해요. 네. 일으켜 세워서 네, 몸에 뭐 자상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몸에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애들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뭐 유산이나 아니면은 외관상 괜찮은데 속이 좀 안 좋은 애들 걔네들은 사료 어떻게 급이량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은 저희가 스토시 자동급이기가 사료량이나 아니면 얘네들이 밥 먹으러 몇 번 들어갔다 왔는지 그 돼지 귀에 붙어 있는 칩으로 센서가 체크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자료를 그 데이터를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컴퓨터로 확인해 보고 사료 안 먹는 애들 아니면은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하루에 보통 두세 번 정상적인 애들은 두세 번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근데 한 번 들어간 애들 얘네들은 왜 체크하냐면은 한 번 먹고 아니 센서는 체크됐는데 사료를 안 먹고 나간 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체크한 다음에 이제 찾으러 가가지고 확인해보고 상태가 좋으면은 다시 급이기에 넣어보고 먹나 안 먹나 보고 사료를 그래도 안 먹는다 싶으면은 군사방 스톨 격리 공간으로 이동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군사에서 이제 사육을 하면서 이런 그 돼지들을 문제되는 돼지들을 확인하고 이제 그 색출해내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스톨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톨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사료를 주면 전체가 다 일어나니까 네네. 그때 이제 안 일어나는 개체 혹은 일어났는데도 다리를 좀 절름절름하는 개체들은 빨리빨리 확인이 돼서 조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군사에서 그렇게 확인을 하려면 시간은 스톨에서 문제돈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겠죠. 네 아무래도 사료 먹는 시간에 애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먹는 게 아니고 예. 또 사람이 한 번 들 때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아픈 개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죠. 그리고 하나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아까 그 급이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모돈, 네. 그러니까 오늘 사료 섭취량을 제대로 안 한 모돈, 네. 그런 애들은 결국에는 이제 한 방에 지금 한 60두 정도 네. 얘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 개체를 찾는데 혹시 시간은 많이 안 걸리나요? 60두 중에 뭐 예를 들어서 34-55번이 밥을 안 먹었다라고 한다면 네. 혹시 팀장님이 그 모돈을 군사에서 딱 찾아내는 특별한 비법 같은 건 없을까요? 저는 예전에 그걸 찾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 처음에는 되게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애들이 보통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급이기가 맨 끝에 있는데 그거와 제일 먼 곳에 있습니다. 구석자리. 네. 네. 그래가지고 항상 맨 뒤에 있는 것부터 확인을 해보는데 네. 보통 거기에 있어서 시간은 네 그렇게 막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개체가 많으면은 네. 아니면 이상한 애가 밥을 안 먹으면은 좀 네. 오래 걸리는데 네. 네, 보통 한두 마리 정도는 쉽게 찾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군사 안에 보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이제 격리된 모돈들이 이제
수용되는 그 스토리 있는데 네. 예,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자료에서도 말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군사 안에 다시 이제 자그마한 이제 환돈칸, 네. 예, 이제 다리를 다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모던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우리 농장이 그러면은 또 군사 안에 다시 이제 스토어를 설치한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스토리 안에 없었었어요. 저희 처음에 설계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많이 싸울 줄 몰랐으니까, 아픈 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점점 싸우는 애들이 많아지고 다치는 애들이 많아지고 군사방에서 탈락되는 개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애들이 이제 군사 생활에서 탈락된 애들이라서 다시 스톨로 이동해야 되거나 아니면 격리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 격리를 하다 보니까 종부사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되고 다시 이동을 하게 되고, 근데 종부사의 스톨은 한정적이게 되어 그렇죠.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종부사에서는 포화 상태가 되고 어쩔 수 없이 후보 돈사의 입식을 멈추고 후보 돈사로 또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다친 모던 군사에서 다친 모던들이 네. 또 후보돈사까지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후보돈은 또 이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네. 돼버리고 그런 걸로 인한 경제 손실이 또 대단했고, 또 거기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그 다친 모돈 데려가는 게 그렇죠. 다리 다친 모던을 네, 또 굉장히 이제 힘들거든요. 예. 그건 뭐 돼지도 힘들고 사람도 그렇죠. 힘들고 그런 게 많았었는데, 일단은 제일 큰 문제는 일단 경제적 손실이 되게 컸었죠. 안에 그 스토리 하나 없는 것만으로도. 그래가지고 안에 이제 스토리를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뭔가 이제 긴 이동도 없어졌고, 얘네들을 이제 따로 빼서 어디다가 뭐 후보 돈사를 이용할 일도 없어졌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자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조금 아픈 돼지는 케어가 안 됐었거든요. 따로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스토어를 설치하고 나서는 조금 아프기만 해도 얘네가 케어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제로 인한 도태 비율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경험했던 바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계속 그렇게 아픈 애들을 많이 빼내다 보니까 이제 스톨사에 더 이상 이제 공간이 없고, 그러니까 군사에서 얘는 다리가 좀 다쳐서 빼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내버려 둬볼까? 예, 조금 더 내버려 두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예. 또 다리 아픈 애들이 한 발로 걸어다니다 보면 미끄러지면서 쫙 그렇죠. 퍼지거든요. 예. 네, 이런 애들은 다시 회생이 불가능하기 예.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그 군사 안에 격리용 이제 스토어를 설치를 해서 어쨌든 조기 색출을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 조금이라도 이상한 모던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회복이 될 수 있게끔 하니까 예, 저쪽에 이제 스토어의 공간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 내에서의 다친 모던들의 회복도 빠르고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돈방 안에 이제 격리 스톨은 네, 군사방을 한다고 하면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군사 안에서 혹시라도 그렇게 다리가 다친 모던들을 스톨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 돼지들은 잘 따라오나요? 아니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가요? 그 이제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이제 다리를 좀 절면서 애들한테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애들은 이제 이렇게 세워준 다음에 그 앞에까지는 일단 몰고 갑니다. 원래 보통 이제 돼지를 입식이나 이제 한다고 하면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제 여러 사람들에서 문을 열어주고 밀어주고 해야 그쵸. 되는데, 걔네들은 그 앞에까지만 해놓고 문만 열어주면은 네, 공격에서 뭐 피해 가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알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쉬고 싶었던 것처럼 보이는 네, 거네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은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진짜 돼지를 위한 복지일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공격받고 힘들어하고 아픈 돼지는 다른 돼지들로부터 빨리 이제 격리해서 보호해줄 수 있는. 특히 상처가 많은 모던들이 조금 그런 성향이 많이 보이죠. 예. 네, 그런 애들은 열어주면은 네, 굉장히 빠르게 들어갑니다. 예. 알아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장의 비교적 이제 그 격리 시설은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다른 농장의 군사로 전환할 때도 추천을 하고 싶으신 부분이신 거죠. 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덴마크나 이런 데도 군사 안에 그 다친 모던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놨던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다친 모던을 다시 이제 종부사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후보사까지 이동하는 그 거리도 네. 예, 돼지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군사와 가까운 위치에 이제 그렇게 아픈 돼지들을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로즈팜의 문병국 팀장님을 모시고 문병국 팀장님과 이제 로즈팜 식구들이 경험했던 임신군사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여곡절에 대해서 이제 들어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팀장님께 혹시 이제 앞으로 군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농가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점, 뭐 그런 말씀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사방을 한 지 3년째 이제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군사방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중이고 완전히 해결된 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군사방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시간이 이제 촉박하게 돼서 막연하게 그냥 스토리를 뜯고 해나가는 게 아니라 돼지 어떠한 행동 방식들을 꼭 파악을 하고 과학적으로 전문가의 꼭 자문을 받아서 미리 계획의 실행에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함께 좋은 이제 생각을 공유해 주신 문병국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임신 군사에서 모돈의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 투쟁으로 인한 모돈의 지제 부상, 이 사실은 임신 군사에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모돈의 건강과 관련된 이슈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2013년부터 먼저 이제 군사를 시행했던 유럽에 있는 여러 수의사분들께 이제 자문을 구했었는데 그분들도 이제 제일 걱정이 됐던 부분이 사실은 스톨에 있을 때는 전혀 이제 걱정을 하지 않았던 다른 돼지의 분변과 요를 접촉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한 어떤 질병의 감염과 전파가 문제가 될 거라고 이제 걱정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는 농장 중에 또 다른 농장에서 이제 임신모돈 군사 이제 사육을 하는 농장인데 요 원 안에 들어있는 이제 하얀 이제 점이 보이실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석회가루처럼 이제 바닥에 묻어 있는 건데 이 모돈의 이제 방광염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농장이 군사로 전환하기 전에는 크게 이제 이런 문제가 확인이 되지 않았었는데 아주 드물게 개체에 따라서 확인이 됐었는데 군사로 전환을 한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군사에 있는 모돈들이 서로 다른 모돈의 요를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이런 그 세균성 방광염이 이제 전파가 되는 그런 이제 그 빈도나 확률이 조금 더 높아져서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도드라지게 이제 보이는 그런 케이스들을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군사 현장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덴마크의 농장을 방문을 했을 때 임신모돈 군사에서 발견한 모돈의 이제 혈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마 혈변이 나왔다라는 거는 글쎄요 뭐 정리나 아니면 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유럽에서 많은 수의사분들이 이제 우려를 하셨던 부분이 이제 분변을 통한 감염, 특히 이제 그 회장염 같은 경우가 임신 군사로 전환이 되면서 모돈 사이에서의 더 이제 전파가 빠르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군사로 전환이 됐을 때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잘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요나 아니면은 분변을 통한 세균이나 뭐 기타 이제 바이러스의 이제 감염 전파가 이제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아시아 양돈 수의사회에서 이제도 이제 발표가 됐던 자료고요.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하셨던 그 독일의 데프너 박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셨던 자료 중에 그 유럽에서 이제 ASF가 발생된 농장의 임신모돈 군사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ASF에 감염이 되게 되면 이제 모돈들이 이제 임신 모돈들 같은 경우에는 유산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유산태가 군사에 저렇게 이제 노출이 된 상황에서 다른 모돈들이 이제 그 감염된 유산태를 갖다가 접촉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스톨에 있는 모돈들보다 훨씬 더 ASF의 전파가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분변이나 요를 통한 전파와 더불어 다른 이제 돼지와의 어떤 그 접촉성 감염을 통한 다른 질병의 전파 위험도 아무래도 이제 군사에서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병의 이제 예방 또는 이제 차단 방역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웨비나를 준비를 하면서 그 유럽에서 먼저 이제 유럽이나 미국 그다음에 이제 덴마크에서 이제 먼저 군사를 경험을 했던 수의사분들께 자문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이메일로. 그래서 이제 그분들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에
한국에서 이제 군사 전환을 생각하고 있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전환을 해야 하는 우리 한국 농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는지 좀 있으면 해주세요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모니크라는 이제 그 수의사분이 저한테 이제 마지막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건데요. 그래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이제 긴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미루다가 마감 시한에 닥쳐서 한 번에 이제 큰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군사로 전환을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또 큰 비용을 들여서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근데 10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변화를 계속해서 그 시행을 해보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해결해 가면서 우리 농장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그런 좋은 시간일 수 있으니까 천천히 조금씩 우리 농장에 맞는 방식의 군사 전환을 통해 정답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조언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스페인의 이제 엔리게라는 수의사분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방법, 뭐 되게 독창적인 시도에 도전하기보다는 군사로 전환을 할 때 이미 이제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농장에서 검증된 시스템을 사용하기를 권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이제 저렴한 시스템으로의 전환만을 고려를 했다가 분만율이 2%, 뭐 많게는 10% 이상 하락해서 다시 이제 비용을 들여서 다른 방법에 이제 군사로 전환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검증된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 너무 이제 또 비용만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덴마크의 한스라는 수의사분은 이거 모르겠어요. 덴마크의 여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군사로 전환이 굉장히 꽤 괜찮다. 특히 이제 그 군사에서 운동을 하고 분만사로 들어온 모돈들의 컨디션이 이전보다 훨씬 이제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덴마크의 모돈들의 그 산재수나 이런 그 생산 성적이 워낙에 월등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거기서 군사 전환 이후에 느꼈던 최대의 장점이 아마 분만이 스무스해지면서 난산이나 사산이 줄어서 생시자 돈수가 총산에 대비해서 생시자 돈수가 이제 이전에 그 스토레터 사육할 때보다는 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답을 해주셨을 거라고 제가 이제 추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제 다른 스페인 수의사분인 이제 루스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룹을 편성할 때 이제 너무 많지 않은 수의 모돈이 한 번 편성이 되면 추가로 전입 전출이 없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틱 그룹 형태, 그러니까 정적인 그룹 형태가 가장 자기가 보기에는 좋은 그룹핑의 이제 형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사료 급여 방식을 선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실제로 돼지들을 관리하고 키우는 관리자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된다. 이게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쭉 이제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문병국 팀장님과 함께 이제 같이 공유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그 만국 공통의 이제 고민이라고 했었는데 그 유럽, 뭐 미국, 캐나다에서 이미 먼저 군사를 시행했던 농가들이 겪었던 그런 고민들을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군사로 전환했던 농장들이 겪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떤 고민들을 겪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군사로 전환하기 전에 많은 자문과 어떤 그 도움을 좀 받은 이후에 군사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말만 듣지 말고 사실은 실제로 군사를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던 분들, 그다음에 또 코로나 상황이 좀 종식이 되고 나면 실제로 유럽에서 군사를 오랫동안 이제 운영을 해왔던 농장들을 실제로 방문을 해보고 그런 농장들의 방식과 우리 농장에 이제 그런 방식을 적용을 했을 때 과연 이제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인가, 실패 없이 잘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인가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을 농가 스스로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다면 주변에 이제 경험이 있는 분들 아니면은 주변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부드럽게 군사로 전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오늘 이 교육을 준비를 해봤고요. 본 방송에서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군사 전환을 고려할 때 농장의 선택을 돕기 위한 몇 가지 자료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양돈자조금에서 만든 군사 종류에 따른 운영 가이드가 이제 그 미국 양돈자조금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2016년부터 경년간 이제 운영되는 이제 트리스테이트 이제 그 세 개 주에서 이제 모던 군사 사육을 어떻게 전환을 하면 좋을 것인가에 관련된 이제 그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데 그 세미나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자료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한 케이스죠. 우리나라보다 조금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1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지금 이제 군사로 전환을 하고 있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의 그 농림부와 그 다음에 캐나다의 양돈 생산자 단체가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되게 거창한데 국가 모돈 군사전환 프로젝트라는 거를 이제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군사전환 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그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군사를 전환을 한 농장들의 어떤 케이스 리포트 같은 것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국 양돈자조금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임신군사 자동급이기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두 번째 장은 아까 얘기했던 경쟁적 급이 중에 이제 바닥급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어깨 스톨, 어깨까지 이제 스톨이 어떤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형태의 어떤 급이 형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모돈이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나올 수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프리 액세스 스토어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또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임신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모던의 이제 그 복지를 위해서 잘 운영할 수 있을까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임신 스토어에 관한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유는 제가 아까 저 유튜브에서 보여드린다고 했던 그 동영상에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그 미국 수의사회와 그 다음에 미국 양돈 수의사회는 스톨도 분명히 동물복지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톨과 군사가 모두 동물복지적인 측면에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스톨도 임신 모드는 사육 방식의 하나로서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을 이제 이렇게 자료로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캐나다에서 그 국가 단위 이제 모던 군사전환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제 사이트인데요. 그래서 요 사이트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군사로 전환했던 농장들의 이제 케이스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장의 규모에 따라서 아주 작은 규모의 농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규모의 농장도 있고 아주 대규모의 농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농장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얼마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그때 돼지들의 이동이나 아니면은 군사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스토어를 뜯어내고 그 돼지들이 이제 어디론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돼지들의 이동까지도 다 고려된 그런 이제 군사 전환에 관련된 이제 케이스 리포트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호그타이드 팜이라는 이 모돈 200개짜리 이제 농장이 어떻게 군사로 전환을 했는가에 대한 케이스 리포트를 제가 짧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모돈 200개짜리 농장의 임신 스톨사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요 농장은 한 번에 군사로 전환을 한 게 아니고요.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이제 일부 구간씩을 이제 군사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에서는 요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만큼을 일단 군사로 전환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그 면적만큼의 이렇게 스톨을 다 철거를 하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스톨이 이제 총 64개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장의 목표는 64개의 스톨을 떼어낸 공간에 64두의 모돈이 그대로 군사에 이제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군사의 전환을 고려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농장이 선택했던 방법은 바로 이제 그 임신 모돈 군사 자동 급이기를 설치를 해서 군사로 전환을 하기로 이제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팅 에어리어라고 말씀드렸던 뭐 예를 들어서 백신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분만사로 전출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모돈들을 그 임신 모돈 군사 자동 급이기에서 문이 열리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구분해낼 수 있는 이 소트 펜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빨리빨리 이제 선별이 필요한 모돈들을 급이기에서 문이 열리는 방향을 통해서 선별해내는 이제 그런 펜을 이제 운영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모던 군사 자동 급이기로 들어와서 나가면 다시 모던 군사 자동 급이기의 입구로 올 때까지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게 돈방 펜스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출구를 나오자마자 바로 입구로 갈 수 있게 되면 먹은 모돈들 중에 힘이 센 모돈들은 다시 이제 그 입구를 차지하고 앉아서 다른 모돈들이 그 기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방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임신모돈군사 자동급이기를 설계를 할 때 사실은 돈방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출구로 나온 모돈이 최대한 멀리 돌아서 입구로 올 수 있게끔 그 펜스를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을 일단 1단계 전환 과정에서 적용을 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최종적으로 이제 전환이 완전히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임신사의 맨 오른쪽에 보면 스토리 일부가 남아 있는데, 요 남아 있는 스토리는 이제 교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진단이 되기 전까지 이제 모돈들이 있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이제 그 경산돈들이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이제 넓게 있죠. 그래서 이 공간 자체에 임신모돈 군사 자동급이기를 3대를 놨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출구를 나오면, 근데 아까 있었던 그 소팅 에어리어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소팅 에어리어가 없어졌을 때 오히려 그 다음에 돈방 면적이 더 넓어지면서 이 큰 군사방 안에 수용되는 모돈들의 두수는 더 늘어났는데, 백신을 해야 될 모돈 혹은 분만사로 전출을 해야 될 모돈들을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해낼 수 있을까? 또 일일이 찾아야 될까?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그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그 자동급이기 앞에서 나와서 그 출구 통로 쪽을 쭉 따라가다 보면 주황색 네모표가 보이실 텐데요. 요 주황색 네모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RFID 소터 또는 스프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분만사로 전출을 가야 되는 모돈들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주황색 네모판에 되어 있는 이제 그 스프레이 이제 장치를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그 컴퓨터상에서 몇 번 모돈은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될 모돈이니까 그 모돈들이 임신모돈 자동급이기에서 나와서 스프레이 기계를 통과를 할 때 스프레이를 뿌려라라고 이제 미리 입력을 해놓으면 그 모돈들 이제 등이나 혹은 이제 목 주변에 스프레이가 뿌려지게 되고, 이제 관리자들은 들어가서 이제 스프레이가 뿌려져 있는 모돈들에 대해서 백신을 접종을 하거나 아니면 그 모돈들을 이제 분만사로 입식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장치가 이제 소팅 에어리어를 대신을 해서 요 스프레이 기계 장치로 이제 대신이 된 거고요. 반대로 또 이제 그 옆에 이제 길트라고 하는 후보돈들이 수용되어 있는 공간에는 그 전과 마찬가지로 소트펜이라고 하는 이제 모돈들 중에 이제 뭐 발정이 왔거나 교배가 들어가야 될 모돈들을 이제 분리해내는 그 소팅 펜스가 따로 이제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 요 모돈의 이제 그 펜스 그 이제 칸막이 이제 구조가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최대한 모돈들이 이제 기대서 누울 수 있는 칸막이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도 이제 그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농장은 바닥에 이제 상태를 달리해서 모돈의 이동로와 그 다음에 모돈의 쉴 자리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돈이 쉬는 자리는 칸막이 안에 쉬는 자리는 평사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돼지들이 이동을 하거나 혹은 이제 그 분변 행위를 하게 되는 공간 자체를 이제 슬라스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쉬는 자리와 이동로를 이제 구분을 해서 바닥재를 이제 선택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보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임신모돈 자동급이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후보돈 단계에서 그 기계에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요 보시는 화면처럼 후보돈사에 그러니까 입구 그 다음에 출구를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가서 나오는 훈련을 시킴으로써 이 후보돈들이 군사로 이동을 했을 때 그 임신모돈 자동급이기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든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보호 에어리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웅돈 칸이 있고요. 그 웅돈 칸에 앞에 보시면 RFID라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덴마크 농장에서도 보여드린 게 있는데,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웅돈 칸이 있고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특별히 RFID 발정 탐색기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돈 가운데서 이제 발정이 온 모돈들은 자꾸 이제 웅돈 앞에 가가지고 뭔가를 이제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요 RFID 이제 그 탐지기가 웅돈 앞에 자꾸 오는 모돈들을 인식을 해서 이제 관리자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모돈은 자꾸 웅돈 앞에 오니까 발정을 확인해 보세요라고 이제 알려주면 관리자가 이제 그 모돈들을 찾아서 발정을 확인을 하고 발정이 왔으면 이제 종부사로 이동을 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웅돈 칸을 만들고 그 웅돈 칸 앞에 이제 RFID 이제 발정 탐색기를 달아놓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그 캐나다의 그 국가단위 이제 그 군사전환 프로젝트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 농장들의 이제 그 군사전환 실제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전환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많이 이제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경년제로 열리는 이제 세계주에서 개최하는 이제 모던 군사에 관련된 이제 컨퍼런스 얘기인데요. 요게 이제 2016년에 열렸고 2018년에 열렸고 올해는 글쎄요 그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 개최가 안 됐는데 개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또 이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요 이제 트리스테이트 사우허징 컨퍼런스라는 키워드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요 세미나에서 발표됐던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자료들이 또 여러분들의 이제 군사 전환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설명을 드릴 이제 한 가지는 소주 광고를 제가 하려고 이제 이거를 이제 띄운 게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진로보다 제주도에서 나오는 한라산 소주를 더 좋아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군사 전환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해서 사실은 요 진로이즈백이라는 게 아주 예전에 우리가 먹던 그 소주의 그 병 모양을 그대로 해가지고 나온 사실은 이제 레트로 상품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사 전환을 할 때 이 레트로 스타일의 군사 전환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아이오와 셀렉트 팜이라는 이제 미국의 이제 대규모 이제 농장에서 회사 단위로 이제 모든 농장에 번식장에 임신도는 군사 사육을 하기로 이제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목표가 모돈 사육 두수의 감소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군사 전환에 비용을 가급적이면 덜 들였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우리 로즈팜처럼 새로 지은 돈사라면 새롭게 설계를 해서 이제 그거에 적합한 군사 시스템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설치를 했겠지만 기존에 있는 농장에서 전환을 할 때 어떤 게 제일 이제 저비용 고효율로 전환을 할 수 있을까를 고려를 하다가 기존에 있는 이제 임신사의 사료 라인 그다음에 개체별 급이기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온 게 바로 이제 레트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화면을 보시면 사실은 이 돈방의 양쪽으로 이제 사료 라인이 지나가고 있고요. 이 사료 라인이 바로 예전에 이제 스톨에 이제 있던 모돈들에게 사료를 급여하는 바로 그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라인, 그다음에 개체별 사료 급이기를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스톨을 제거하고 아까처럼 이제 그 어깨 넓이까지만 다른 옆에서 사료를 섭취하는 모돈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료를 섭취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장치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스톨 뒤에 중간에 이제 돼지나 혹은 관리자가 이동하던 그 통로까지를 이제 군사 공간으로 확보를 해서 이제 군사 형태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 가운데 이렇게 삼지창처럼 이렇게 뚫려 있는 공간이 뭔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요 삼지창처럼 생긴 요 공간은 돼지는 지금 보시면 빠져나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돼지는 그 군사 안에서 저 통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허벅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최대한 그 군사로 전환된 상태의 이제 여러 돈방을 편하게 다니면서 충분하게 돼지를 편하게 관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워크스루 이제 통로를 이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은 저게 그대로 펜스로 막혀 있다면 관리자들이 저 돈방을 이동을 할 때 매번 돈방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돈방 펜스를 다 넘어 다녀야 되겠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해봐서 아시겠지만 돈방의 출입이 원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펜스를 넘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관리자가 돼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접근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사로 전환을 했을 때 오히려 문제되는 모돈들을 색출할 수 있는 관리자의 매의 눈이 더 중요하다고 했고 그만큼 이제 관리자가 모돈들을 관찰해야 되는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관리자가 모돈에게 어떤 군사로의 접근이 불편하다면 사실은 그만큼 관찰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최대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레트로 스타일의 군사 전환에서 이제 요 워크스루 게이트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오와 셀렉트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레트로로 전환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은 나름대로 군사를 전환하면서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언제 모돈들을 합사를 시킬 것인가, 군사로 편성을 할 것인가. 근데 보면은 그 날의 첫 번째 시간, 즉 출근하자마자 최대한 이른 시간에 모돈들을 이제 군사로 전입을 시켜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이유는 뭘까요? 모돈이 전입하자마자 투쟁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문병국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대한 들어가서 하루
온종일의 시간을 문제가 되는 돼지들을 관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아침 일찍 군사로 이제 모돈들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저녁 때까지 퇴근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문제되는 돼지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일찍 이제 군사로 편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로 이제 입식을 할 때 정말로 군사로 들어가도 되는 돼지들만 군사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픈 돼지 혹은 아직 임신사에서 이제 교배사에서 체형이 회복이 덜 된 돼지, 이런 돼지들은 군사로 이제 전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첫 5일에서 7일 정도는 충분하게 이제 사료를 주라는 얘기인데요. 원래 정해진 사료량보다 훨씬 더 좀 애들이 배가 부르게 해주는 게 투쟁의 발생을 좀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모돈들의 포만감을 이제 느끼게 해줘야 얘네들이 사료나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이제 공격성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입식 후에 5일에서 7일 아까 문병국 팀장님도 농장에 군사에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이제 싸움이 제일 심하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얘네들한테 사료를 좀 충분히 줘라.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체형을 맞춰서 군사를 편성을 해야 된다. 그룹을 편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도는 후보동끼리, 그다음에 1산 이상끼리, 그다음에 3산 이상끼리. 그래서 체급이 어느 정도 같아서 싸워도 크게 밀리지 않을 모돈끼리 군사를 이제 그룹을 편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또 이제 같은 산차지만 그 중에서 유난히 이제 체형 회복이 덜 됐다든가 이제 마른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룹에 편성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것들을 이제 지켜줘야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레트로 스타일의 군사에서도 성공적으로 이제 군사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본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나머지 이제 그 참고 자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요 자료들이 또 여러분들 군사 전환을 고려하실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돈 플래너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